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일체유심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죠. 저도 책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읽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나의 삶에서 이해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잠재의식이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내 마음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나의 과거의 경험, 기억에서 오는데요. 나 자신의 현생의 기억, 나의 전생의 기억, 조상의 기억, 이런 수많은 기억들이 나의 잠재의식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내가 당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일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나와 너 또는 다른 사람 이런 구분이 없어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고 단지 그 개념만 남아있어요. 내가 누구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라는 개념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무의식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다시 창조가 돼서 내가 그것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생의 업보라든지 조상의 업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잠재의식 안에 그대로 다 깔려 있거든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창조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무시한다.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부모님도 다른 사람에게서 무시를 받았었고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념들을 계속 물려받아 온 거예요. 그것을 물려받아서 나도 내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받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나에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뭐가 모자라, 너는 뭐가 문제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은 나의 무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일단 나의 마음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없어진다면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도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반면에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나 무시하고 있나? 저 사람 나 비난하고 있나? 저 사람 눈빛이 왜 저렇지?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저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지만 그 잠재의식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 삶을 창조하는 것은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속마음이 어떤가, 나의 잠재의식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분리가 덜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책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자신이 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엄마의 잠재의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면서 정말 재밌어 한다면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텔레파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책 읽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보게 돼요. 나의 삶이 창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속마음에서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잘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의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에고에서 나오는 소망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생각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반대로 창조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면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참나로 돌아가서 집착이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현실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미혼인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부 갈등이나 남편이 바람난 이야기 그런 거 보면서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것을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세뇌가 되고 나의 잠재의식에 그것이 다 들어와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학습을 함으로써 답습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집중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려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창조된 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니 집을 정리를 해주고 잡동사니 안 쓰는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 집을 정리하다가 안 쓰니까 그걸 또 버리게 됐어요. 그 중에 머릿잎이 있었는데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가 있다고 그래. 안 걸리겠지. 그리고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멀쩡한 물건을 버리고 나니까 왠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머릿니가 생겨서 저걸 필요로 하면 어떡하지? 내가 버렸는데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학교에서 머릿니를 옮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니 빗을 주문해서 한 달 동안 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저희 막내가 감기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 바로 전에 제가 냉장고를 딱 열고 보는데 해열제가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해열제 쓴 지 되게 오래됐네. 이거 여태까지 쓸 일 없었는데 왜 요즘에 안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40.5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열제를 먹고 한 병을 더 사왔어요. 결국에는 그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자의적 해석이나 확대 해석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거 좀 타먹어야지, 안 타먹으면 돈 아까운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남편이 담석 수술을 했는데 로봇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안 아프고 수술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또 질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병이 많이 걸린대. 그러면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할수록 실제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일가 친척이 그런 병에 많이 걸렸어. 그럼 나도 유전적으로 걸리겠지라는 믿음을 품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늙고 병이 들 수밖에 없어.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관념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필요가 없고 내가 건강해야만 된다 라는 집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된다라는 집착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평온한 마음이 된다면 그런 일들에 끄달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좋다와 싫다 이런 이원적인 생각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제로의 상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로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참나의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평온한 마음을 내어야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잡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허망한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생각들을 모두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나러 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날 흉보면 어떡하지?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의식과 생각을 분리시켜서 바라보세요. 아, 이것은 나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일 뿐이구나. 진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잡념이 많은 상태를 너무 당연하게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아라는 책 시리즈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아나스타시아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 방식대로 숲에서 키웠기 때문에 좀 초능력이 개발된 존재들인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너의 여자친구가 너를 떠나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이미 그 말을 함으로써 그 현실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곧바로 이 삶에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많은 음모론들을 대하는데요. 그것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끊었어요. 아나스타시아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나쁘게 바라볼수록 실제로 나쁜 일이 창조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지구의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후손들이 고통받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미래를 따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밝은 생각을 해야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을 보거나 미신을 믿는다는 것도 실제로 그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또 내년의 운세가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힘드시다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못난 존재야, 나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이런 것들 있지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핵심 믿음, 자기 내면에 있는 핵심 믿음을 바라보실 때마다 알아차리세요. 저것은 망상이구나, 가짜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생각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귤이라고 써서 보여드리면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글자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먹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귤은 이렇게 생긴 게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죠. 이것은 가짜예요.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실체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 이것은 어떤 관념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잘난 존재도 아니고 못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좋다와 싫다를 벗어나서 참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좋다와 싫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들여다보세요. 우리 내면의 참나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의 집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든지 조종하든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대학을 합격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아이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 생각에 집중을 하시면 그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지 안 벌든지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또 남편이 어떻든지 자식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온전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알아차림 연습해 보시고요. 마음이 평온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